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네, 4월 27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이남희 교수, 김영현 소장, 정진철 대표 그리고 스티브 강 부회장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 소장님의 조금 전에 이남희 교수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중요하기는 하나 한국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군사 위협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는 체제 위협 그것 때문에 이제 커진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협상에서 그 문제를 제거당했을 때 북한이 용기 있게 비핵화를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판문점 선언에서도 순서가 앞에 가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기는 했으나 분명하게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남과 북은 강한 비핵화만이 우리 한반도가 살 길로 생각하고 남과 북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또 주변국들의 협력을 받기로 노력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판문점 선언에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문제는 제기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공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북미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에 넘어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비핵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또 비핵화의 그런 스케줄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주미 대사로 갈 뻔하셨던 빅터 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 얘기하면서 1992년 제네바 회의 때와 그리고 2005년 9.19 조약 때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혀 잘못 비교를 하신 것이 그때는 다자 내지 6개국이 합쳐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단지 북미 회담에 넘기기 위해서 한국이 초벌로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과하다 약하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너무 만일 좀 그런 걸 가상해 보면 이번에 너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 문제를 너무 많이 다뤘더라면은 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미국한테 어쩌려고 이렇게 이번에 많이 했느냐 그런 비난을 받기 꼭 알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 대표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네, 제가 아까 잠시 얘기는 했지만 사실 북한이 핵 북한의 핵이 체제 위협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엄격히 보면 체제 위협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칠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남쪽이 북한을 칠 것도 아니고 한미 동맹 을 했다고 그래서 한미가 북한을 칠 것도 아닙니다. 체제 보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4 공동성명 때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쪽은 핵 안 만들었어요. 근데 북한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도 북한을 믿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비핵화에 대해서 만약에 남북한이 구체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북한의 핵이 남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포괄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을 했는데 그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강론을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강론 설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비핵화, 완전 비핵화다. 그래서 이것이 빈약하고 불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원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남한에 핵이 없는 이상 북한의 핵폐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폐기,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모든 이 결정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에서 결정이 몫이다.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걱정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보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그 당신네들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은 개발을 않겠다. 이미 김정은이 4월 20일 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최악의 경우 네.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안 될 때는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우리 미국을 공격 안 한다니까 좋다. 거기서 마무리 짓자. 할 때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저는 걱정을 많이 해요. 네. 미국과 북한 회담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갈 때 한국은 완전히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겨우 북한으로부터 그 비핵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언지를 받아낸 초반인데 그 안 될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 걱정이 많습니다. 큰일이 너무 걱정 많으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래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과거가 없다면은 걱정할 그러니까 이유가 앞으로는 없죠. 더 이상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재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이러한 어떤 저 빌미는 좀 주지 말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네. 유엔을 중심으로 한 아주 감시단을 상주시켜라 이거예요 북한에다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뭡니까 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러한 내용의 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 중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 또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어차피 북한의 이 핵 포기와 이건 연관이 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게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핵폐기, 선 핵폐기, 후 종전 평화인데 선평화, 선종전 평화, 후 핵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우선 평화가 그럼 북한이 핵을 소유한 데서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온다면 무조건 다행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핵폐기이기 때문에 핵이 먼저 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 판문점 회담에서 중요한 그 두 번째가 바로 금년 7월 27일이 이 휴전 선언한 지 꼭 65주년 되는 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걸 겨냥해서 올해 안에는 그 전쟁이 끝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이어서 평화협정과 이제 정전협정을 맺어가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잘 된 것이고 왜냐하면 이걸 서둘러서 지금 또 이것도 이 미국이나 당사자인 중국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 완결 짓겠다 그런 선언은 아닙니다. 네. 우리 스케줄을 정한 거죠. 금년 안에 우리의 바람은 이 종전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이어서 체제 안정이 되는 그런 평화협정과 정전 선언을 하게 되길 바란다. 그 일을 위해서 미국 또는 중국의 협조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트윗 올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문자로 쓰면서 한국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번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트럼프가 그럼 비핵화 되기 전에 이거 문제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닐 거고 어쨌든 연동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도 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뒤에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나 시간을 좀 두고 보자. 네. 단서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는 퀘스천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수님은 이번 이 판문점 선언을 전문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은 읽었는데 네,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볼 시간은 없었고 네. 제가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잠깐 물론 들은 생각인데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다른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62년도에 찰스 오스굿이라는 학자가 전쟁이나 항복이 아닌 대안에서 분쟁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조치들을 주고받아서 긴장을 완화하자는 제안으로 영문 약자는 이제 GRIT라는 것인데 네. 분쟁의 한 당사자가 작지만 일방적인 양보 조치를 취하고
상대방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희망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상호적 조치를 취하면 첫 당사자는 두 번째 양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야흐로 평화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좀 이런 식으로 이것이 평화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한 지금 그 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두 나라의 어떤 분란이 있을 수가, 분쟁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의 경우도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용이 돼야 되겠죠. 물론 되죠. 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과연 적용이 지금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지는 저는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 사실상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어떤 기본의 어떤 체계적인 생각 속에 박혀 있어서 그 체계 밖을 떠나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두렵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저지른 도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네.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아 있는 받아줘야 길은 된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죠? 그러면 이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한 분이 말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이거 아주 뭐 기본적인 얘기예요. 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고모부와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을 이제 와서 통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 써주셨거든요. 한 분이 이 카톡으로. 그 얘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을 해왔던 북한이 정말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런 것과 거의 좀 비슷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1972년도에 모택동과 닉슨 회담도 네. 그 많은 범죄를 우리가 한편으로 얘기하면 모택동도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어허. 거의 20 million people died 어허. of starvation. 네네. 그것도 범죄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어허. 큐바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어허.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어허. 그야말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런데요. 그러한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의 지적은 이 지구가 유토피아라면 통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도 평화, 협정이 평화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공 합작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택동과 장개서 네. 결과적으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더 멀리 2차 대전 발발 전에 네. 챔버린과 히틀러 이제 유럽의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하자마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이게 보수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좀 잘해보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시도가 부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번에 이제 판문점 선언을 영어 번역된 CNN 버전으로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뭐 비핵화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한국 그러니까 그 조항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그렇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뭐 출근하면서 한국 신문들은 뭐 일면에 뭐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나 많이 담겼는데 네. 우리 반문은 뭐 뉴욕 타임스나 LA 타임스나 긍정적으로도 보지만 의심을 갖고 이제 쓴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뉴욕 타임스 한 타이틀은 너무나 좋은 이제 그 포토는 많지만 이게 연기가 더 많았다. 내용보다. 뭐 이렇듯이 한국 언론과는 확실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과연 실천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가장 미국한테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이제 그 핵무기가 있어서
지금 미국이 침범을 안 해서 이렇게 교차가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기법을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어떤 인슈런스를 받아야지 김정은도 그거를 다 이제 폐기 처분할 텐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도 막 이제 갈리잖아요. 정치적인 칼라가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디테일을 넘기면서 거기서 결정되는 거는 미국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 따라야 된다라고도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